여러분, 반도체 인해 전술, 대한민국 반도체 곧 망한다. 너무 과하게 제가 해석한 건가요? 맞습니다. 좀 과하게 해석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젠가는 우리가 이대로 갈 경우에는요, 현실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생각했던 것보다가 훨씬 빨리 현실화될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분기, 1분기입니다. 1분기 중국 반도체, 그 중에 말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예요. 시스템 반도체. 중국 파운드리 점유율입니다. 세계시장 점유율입니다. 당연히 10.2%나 됩니다. 10.2%. 와, 엄청나죠. 비메모리 반도체에 중국이 말입니다. 점유하는 세계시장의 점유율이 10.2%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16.3%에 16.3%. 오히려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시믹이라고 보이죠. SMIC 5.6%입니다. 5.6%. 그리고 화홍 보이죠. 화홍. 3.2%입니다. 여기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중국의 5개 업체가 5위 안에 포함된 업체가 지금 10.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2%. 처음입니다. 처음.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17% 갔던 파운드리 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점유율이 16.3%까지 조금 떨어졌어요. TSMC는 53.6%를 그대로 유지했고요. TSMC는 56%까지 갔는데 좀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죠. 이 자리를 말입니다. 삼성이 떨어진 자리, TSMC가 떨어진 자리를 지금 중국의 인해 전술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야기. 왜 제가 인해 전술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만큼 중국의 어떤 반도체 굴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국 반도체 협회에 따르면요.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반도체 기업의 총 매출이 1조 위안이에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193조입니다. 전년 대비하면 18%나 성장했어요. 18%.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죠. 굉장히 빠르게. 물론 질적인 면에서는 우리보다가 한 수 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물량 공세는 이거 인해 전술에 가까운 공세거든요. 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싼 거를 쓰고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인해 전술에 지금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다음 지표입니다. 다음 지표. 이 지표가 더 심각합니다. 국가별 팹리스 시장 점유율입니다. 팹리스가 반도체 설계를 말합니다. 반도체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요.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기업에 이름도 없어요. 아무 회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 회사들은요. 지금 굉장히 많이 팹리스 회사에 지금 성장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세계 팹리스 시장 점유율에 중국이 16.7%까지 올라간 것은 거의 처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2020년 기준이에요. 2021년 더 커졌고요. 2022년 훨씬 지금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팹리스가. 게다가 여기도 인해 전술이 나타나고 있어요. 중국의 팹리스에 관련된 기업은요. 2,800여 곳입니다. 대한민국은 100곳까지 안 됩니다. 100개.
그러니까 2008개니까 우리는 100개고 28배나 많은 거죠. 28배. 인해 전술이 이 정도까지 심해지니까 이거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대로 가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전기차, 그 다음에 AI, 여기서는요 중국에게 뒤질 거다 하는 예상까지 나옵니다. 중국에게 뒤질 거다. 결국 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점점 커질 텐데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이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우리는 점점 악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생기는 건가요? 물론 지금 D램은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2021년 4분기나 2022년 1분기나 D램 메모리의 점유율은 점점 더 커집니다. SK하이닉스는 좀 더 작아지고 마이크론은 좀 커지고요. 그렇지만 시장은 장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이것도 그런데 계속 장담하지 못하는 게요. 이게 D램하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비교를 해보면 2배는 아니지만 한 1.7배 정도 비메모리 반도체가 큽니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1.7배 정도 클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어떤 규모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상황도 생기고요. 여기에다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벌었던 돈으로 또 메모리 반도체에 인해 전술로 또 쏟아 부으면 이게 버틸까요? 진짜 못 버틴다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못 버틴다는 게. 저는 이런 충격들이 말입니다. 우리 시장이 진짜 크다고 봐요. 그 어느 때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은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갈라치기 때문에 진영 간의 싸움이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 지금 이럴 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러다가 필리핀 되고요. 베네수엘라로 갑니다. 제발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국가 지도자잖아요. 국민의 마음을 한마음 한뜻으로 모으고 또 지금 위기 상황에 대한 기민한 대처라는 말이 맞을 거예요. 민첩한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인력들 많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지금처럼 늦다가는요. 시체말로 날 셉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경쟁력이 반도체인데 반도체마저도 무너져서 최악의 어떤 상황을 맞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솔직히 최악의 상황을 맞을까 봐 겁납니다. 지금 상태로 가면 그럴 일이 벌어지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그만큼 지표로 봐서는 충격적인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